예금 적금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?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오늘 제가 예금과 적금을 대체하는 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배당들의 시대 대배당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분 길이의 영상만 잘 보시면요, 예금과 적금의 틀 속에 갇히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요.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먼저 맨날 제가 왜 예금 적금 하지 마세요 라고 하냐면요, 예금과 적금은 첫째, 물가 상승률을 넘기 어렵다. 둘째, 예금은 성장하지 않는다 입니다. 지난 10년간 예금 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빼면요, 저 빨간색 선인 실질금리가 나오는데요, 이 실질금리는 연 1%를 넘기가 어렵습니다. 게다가 오늘 24년 11월 28일인데요.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 인하 발표를 했죠. 앞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이 온다면 실질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니, 예금이 그래도 원금 보장되고 안전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. 네, 딱 거기까지입니다. 사실 이자는 물가와 퉁치고요, 원금만이 남아있죠. 예금 적금으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. 여러분의 자산이 1% 성장할 때 치킨과 피자 가격은 3%, 5%씩 성장할 테니까요. 따라서 저는 예금과 적금은 100% 돈을 잃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목돈을 가지고 본격적인 재테크를 한다면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는데요. 먼저 3년 내에 사용해야 할 목돈에 대한 투자처를 예금과 적금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발행어음입니다.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발행어음이라고 합니다. 일단 앞서 말한 예적금보다는 특정 조건 없이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. 발행어음 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4대 증권사라고 하는 곳에서만 들 수 있는데요. 오늘 기준으로 1년 만기 수익률은 이렇습니다.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. 다 똑같으니까 그냥 금리 많이 주는 증권사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. 네, 다음은 ELS인데요. ELS는 일단 저는 안 합니다.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포장지를 씌워놨는데요. 증권사랑 가입자가 일종의 내기를 하는 상품이거든요. 자, S&P 500, 유로스톡스, 코스피 이런 지수들 묶어서 50%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6에서 8% 챙겨줄게 이건데, 생각해보면 지수 반토막만 안 나면 내가 이기는 게임이잖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단점이 만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조기 상환이라고 해서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또 잘 안 돼서 특정 자금이 몇 년씩 묶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굳이 꼭 가입을 해야겠다 하시면 특정 종목이 섞이지 않은 지수 위주로 기초자산이 구성된 상품을 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ELS가 참 인기가 없으니까요. 요즘 특판으로 ELB 광고가 자주 보이더라고요. ELB는 원금이 보장되는 ELS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ISA 계좌에서 매수하시면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좋고요. 요즘 최저 이율 5%를 특판으로 내놓는 증권사들이 많으니 ELB 정도는 현재 시점에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것도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.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최초 기준 가격보다 마이너스 2%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6.6%를 주겠다는 건데, 아니면 국물도 없고 딱 원금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원금이 보장되지만 그렇다고 이자는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 섞여 있으니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. 채권은 크게 국공채나 사채를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. 예전에는 최소 가입 금액이 크고 접근성도 어려워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금융 환경이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. 증권사 앱 켜서 1분 만에 채권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. 장내 채권, 장외 채권, 단기 사채, 해외 채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. 가장 허들이 낮고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채권이 장외 채권입니다. 이렇게 장외 채권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채권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요즘 4에서 6%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ISA 계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은데요. 만기가 너무 길면 또 ISA 만기를 내 계획과 다르게 연장을 해야 할 수 있으니 만기를 잘 고려해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단기채 ETF는 일단 이럴 때 추천드리는데요. 우리가 절세 계좌에서 열심히 1년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이렇게 모으잖아요. 근데 ISA나 연금 계좌 내에서 잠시 현금이 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절세 계좌는 또 인출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걸 빼서 CMA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. 그렇다고 얘를 그대로 현금 상태로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단기 채권 ETF입니다. ETF는 정말 다양한 기초자산을 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데요. 단기채를 활용해서 만든 ETF를 매수하면 하루 단위로 조금씩 올라가니 물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단 딱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. 여러분의 계좌 수수료가 조금 비싸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. 상품 보수가 아닌 계좌 자체의 수수료가 높아서 단기 자금 조금 굴려보려 했다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물리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. 요즘 증권사마다 계좌 수수료 인하나 무료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증권사 갈아타기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5가지의 예적금 대체 상품을 알아봤는데요. 역시 뭔가 허전하죠. 재테크라고 하기엔 이 상품들은 예적금보다 조금 높은 금리로 물가 상승 정도는 해지할 수 있겠지만 자산 증식으로는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나 중기 목적 자금 예치의 활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예금 적금을 대체하는 근본적인 방법, 역시 투자입니다. 이 다음 영상에서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중장기 투자, 자산 증식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.